이모가 그러는데 마을에 관해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있다며. 이혼하더니 이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조시했네? 민정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란 참 묘하지요. 지나간 줄 알았던 계절이 어느 날 문득 다시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녀와의 봄날이 그렇게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을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현수, 62세.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늘 분주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다. 두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부부로 살아냈다. 그렇게 살아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결혼 생활 32년 그리고 이혼. 그는 이제 혼자다.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의 삶으로 떠났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는 어렵다. 집 마당 한편에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까? 1979년 봄. 그는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그녀는 같은 학과 1학년. 정희는 첫눈에 사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었다. 잔잔한 눈매, 조용한 말투, 그리고 시를 쓰던 손끝. 현수는 그 해벚꽃이 필 무렵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시간, 함께 자전거 타던 강변길, 학교 앞 카페에서 나누던 차 한 잔. 그 시절 세상은 단순했고 사랑은 곧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장남이 아니고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기에 결국 정희는 울면서도 떠났다. 편지도 전화도 없이. 마지막 인사는 도서관 책상 위에 남긴 종이 한 장이었다. 현수야, 미안해. 나 이기적이지, 그치? 그래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꼭 행복해야 해. 현재 40년 후. 현수는 요즘 마을회관에 자주 나간다. 몸도 풀 겸 가끔 마을 사람들과 바둑도 두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전입 온 주민 환영회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김현수 맞지?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녀였다. 이정희.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40년이란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다. 이 동네가 고향이었어? 응. 친정집이 여기 있었지.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왔어. 서로를 바라보며 둘은 순간 말을 잊었다. 어떤 감정은 시간에 묻혀도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더 선명해진다. 그날 이후 현수는 괜히 마을회관에 자주 나가게 되었다. 정희도 자주 들렀다. 함께 마시는 커피,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길거리. 작은 인연들이 쌓여 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꾸 경계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이 사람한테 또 상처 주면 어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의 상처, 가족과의 거리감, 무너졌던 자존감.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는 두려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때로 지나간 시간 속에 마음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날 마을회관에서 마주친 눈빛은 그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처음처럼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마음엔 상처가 많았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날들도 수북했으니까요. 정희와의 만남 이후 현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해졌다. 별것도 아닌 장날 약속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옷 하나를 입는 데에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게 되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상처가 있었다. 남편 아프게 떠났어. 암이었거든. 내가 간병하던 마지막 1년은 참 고통스러웠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그랬어. 현수는 묵묵히 들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눈동자에서 더 많이 읽힌다.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허전함, 그리고 어쩌면 다시 피워보려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딸 민정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왜 자꾸 전화 안 받아? 그리고 그 동네 아주머니는 뭐야? 뭐가? 이모가 그러는데 마을에 관해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있다며. 이혼하더니 이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조시했네?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민정의 목소리엔 선명한 비난이 묻어 있었다. 민정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과는 그냥 그냥? 그냥 뭐? 엄만 아빠 때문에 아직도 약해지고 사는 거 알아? 나도 아빠한테 진짜 실망했어. 뚝. 전화를 끄는 민정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5년 전 그들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현수는 직장에 치였고 아내는 집안일과 시댁살이에 지쳐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는 말릴 힘도 없었다. 그렇게 혼자 남겨졌고 딸과 아들은 대부분 어머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가 그동안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서울에서 딸 민정이 갑자기 내려왔다. 말도 없이 집 앞에 선 그녀는 얼굴부터 굳어 있었다.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현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였다. 민정은 앉자마자 묻지도 않고 쏟아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랑 다시 만나? 그런 거 체면 안 서는 거 몰라? 엄마 알면 또 병나. 나도 너무 속상해. 현수는 침묵했다. 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민정아, 나라고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우린 예전에 예전에 뭐? 첫사랑? 아빠는 그렇게 감정 따라 사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가족 힘들게 해놓고 이젠 혼자 편해지겠다고? 민정의 말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서 현수를 바라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 얘기만 나오면 숨을 가쁘게 쉬어. 나도 이제 결혼할 사람 있는데 이러면 나까지 얼굴 못 들고 살아. 그 말에 현수는 눈을 감았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며칠 사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김현수. 그 여자랑 저녁마다 같이 다닌다더라.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옆편네한테 정신 팔렸대. 정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지침이 묻어났다. 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정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동네 사람들 오지랖이지. 현수야, 우린 지금 그냥 늦은 친구면 안 될까? 더 이상 말 만들어질 일 없게 서로 선 그으면서.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상식적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자신은 도리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랑도 조심해야 하는 걸까? 왜 이 감정이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 그로부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었다. 현수의 전처가 갑자기 마당에 들어섰다. 당신 정신 있는 거야? 그녀는 노련하고도 냉정한 말투로 시작했다. 민정이 밤마다 울어. 아빠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다고. 그 여자가 누군 줄 알아? 옛날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잖아. 결국 다 계획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
우연은 인연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평생 가족보다 감정 앞세우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랑 잘해봐. 하지만 알아둬. 민정이 결혼 시 당신 자리 없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조차 그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마디, 그리고 피곤한 눈빛. 그 모든 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듯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앉아있지요. 며칠 후 정희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 전처럼 마을회관에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다. 불안해진 현수가 용기 내어 그녀의 집 앞까지 갔을 때 정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현수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왜? 무슨 일이야? 내 딸 나한테 전화했어. 이 나이에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진 않아. 현수는 멍해졌다. 민정이었다. 정희야, 난 진심이야. 너랑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야. 정희는 눈을 피했다. 진심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너는 내 과거에 묶여 있어? 딸 눈치 보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날 밤 현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비가 왔다. 가만히 앉아 젖은 신발을 그대로 둔 채 그는 생각했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온 거지? 무언가를 원해도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버릇. 내가 날 잃은 건 정희가 떠난 그날부터였던가.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그는 흐느꼈다. 마치 늦게 찾아온 사춘기처럼 이 나이에 처음으로 어른답지 않게 울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다. 그 정희 씨 말야 대구로 이사 간댄다. 이 동네 좀 피곤한가 보지.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의를 다시 잃은 건 너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기 자신을 평생 외면해온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듯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앉아있지요. 정희가 떠난 뒤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더 어지러웠다. 딸 민정의 눈물, 전처의 비난, 마을 사람들의 뒷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밥도 거르고 마당에 잡초만 뽑았다. 그 작은 풀잎들 사이로 자꾸 생각이 흘렀다. 내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긴 했을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결국 다 떠나보냈잖아. 정희는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날 그리워한 건 아닐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고요는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그는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바랬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 시집은 대학 시절 정희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녀가 손글씨로 적어준 구절이 있었다. 당신이 없는 풍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낯설다. 현수는 그 구절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와 함께였던 순수한 나 자신을 그리워했던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는 그 시절엔 더 따뜻했고 더 솔직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 지금도 어디 남아있긴 할까? 며칠 후 현수는 용기 내어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처음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전화해야 받았다. 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뭐가 미안한데? 그동안 난 그냥 내 역할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등한시했지. 자네 고생시킨 거 늦게나마 인정한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고맙다. 그 짧은 통화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현수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던 무언가가 조금은 녹는 느낌을 받았다. 민정에게는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다. 민정아, 아빠가 그날 너한테 화내지 않은 건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야. 내 엄마와의 결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너와 내 동생이 있기에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정이라는 사람은 아빠가 오래전에 가슴에 묻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아빠는 처음으로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 정말 미안하다.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땐 연락해. 그게 아무리 늦더라도 아빠는 기다릴게.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던 자리. 이장님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김 선생, 요새는 혼자 다니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눈치를 주자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내 첫사랑이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내가 용기가 부족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뻔한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뭐. 그날 이후 뒷말은 조금씩 사라졌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법이었다. 정희는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화분에 물주며 속으로 말했다. 정이야, 고맙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억을 꺼내줘서 어디에 있든 너도 나처럼 괜찮아지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은 깨달음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기억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지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 조금씩 말 대신 눈빛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이지요.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현수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이는 민정. 아빠, 편지 잘 읽었어요. 사실 읽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내 인생에서 멀어진 것 같아 서운했는데 그건 내가 스스로 닫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랑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아빠, 나 결혼식 아빠 꼭 와줘요. 드레스 피팅하는 날 같이 가줄래요? 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이 뜨거웠다. 마치 세상이 조금 따뜻해진 것처럼. 며칠 후 현수는 오랜만에 서울행 버스를 탔다. 민정은 압구정의 드레스숍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너무 어색하게 입고 온 거 아니야? 셔츠라도 하나 새로 사지. 이게 아빠의 서울 룩이다. 둘은 웃었고 그렇게 서먹했던 공기는 사라졌다. 피팅룸에서 민정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현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민정아, 정말 예쁘다. 딸은 천천히 걸어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 이제 아버지의 손 잡고 입장할래.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맞는 모습인 것 같아. 그 말에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삶은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연결된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현수야, 나야. 정희.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서울에 일 있어서 잠깐 왔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볼래? 그날 저녁 그들은 서울 남산 자락 아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정희는 조금 야위어 있었고 눈가엔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때는 미안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어. 사람들 말보다 내 마음이 더 겁났던 거야. 현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랬다는 걸 나도 요즘 들어서야 이해했어. 나 자신을 돌아보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 필요한 일인지 알겠더라. 정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번엔 천천히 걸어볼까? 말보단 봄 햇살처럼 느긋하게. 현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세상에 늦은 사랑이란 없다. 단지 그 사랑을 감당할 마음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 후로 현수는 삶의 속도를 조금 바꿨다.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건강체조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정희와는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 오늘은 국화가 활짝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란색 내 마음 같아요. 정희. 텃밭에 상추가 제법 자랐어. 언젠가 둘이 함께 따서 고기 싸먹자. 현수. 디지털 시대에 느린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치 옛날 흑백 영화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결혼식 날 민정은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 사이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정이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정이 말했다. 아빠, 정희 이모 참 따뜻한 분 같더라. 나는 이제 이해해. 아빠도 사랑할 자격 있어. 그 말에 현수는 마음 깊이 울컥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이 이해받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아닌 마음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서로를 이해했는지에 따라 그 거리는 좁혀지지요. 잃었던 관계도, 흐릿했던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 만든 기적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도 결국은 모두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2025년 봄, 김현수는 매일 아침 작은 흰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딸 민정의 권유였다. 아빠, 글 써봐. 아빠 인생 그냥 묻히긴 아깝잖아. 우리 세대에 필요한 건 그런 진짜 이야기야.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 펜을 올리는 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이랬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빛나진 않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는 글을 쓰며 과거를 마주했다.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 자식들에게 미쳐주지 못한 시간들, 사랑 앞에서 늘 한 발 물러섰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후회를 다르게 정의한다.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다.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믿어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았다. 정희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지 않았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때때로 대구로 때로는 안동으로 번갈아 찾아갔다. 그들은 재혼 같은 단어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꼭 종이가 있어야 가족인가요? 그냥 이 나이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제 그들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시간을 함께 감탄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정희가 쓴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의 시간은 빠르지 않지만
아주 정직하게 흘러요. 그래서 그게 참 따뜻해요. 현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붙잡았다. 이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수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살았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존심에 묶여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럼 없이 이웃에게 인사하고 작은 모임에서 커피를 타기도 한다.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어이구, 김 선생 오랜만에 웃는 거 보니까 보기 좋소. 이제야 그는 안다. 세월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백이라는 것을. 바쁘게 살던 시절엔 느낄 수 없던 온도. 이제 그 온도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현수는 딸의 부탁으로 젊은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신문사 칼럼에 기고하게 됐다. 그는 고민 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나는 당신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고 더 많은 후회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끝에 내가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건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할 때 가장 단단해지고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말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주세요.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가을,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현수의 마당. 그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다. 정의가 천천히 다가온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번외편 정의의 이야기. 살면서 몇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 냈다면, 하지만 그 모든 만약은 세월 앞에 그냥 조용히 접어두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가 잊은 줄 알았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 봄날의 사람. 20살. 나는 늘 글을 쓰고 싶었어요. 책과 가까이 살고 싶고 조용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원했죠. 그리고 그때 현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내 글을 읽어줬고 가끔은 다정하게 조언도 했고 무엇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반대했죠. 집안도 안 되고 장남도 아니고 미래도 불안하다면서. 나는 결국 그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현수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봄을 하나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았죠. 결혼은 묻어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자식들도 잘 컸고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삶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엔 늘 어딘가 덜 채워진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고 떠났을 때 그 자리는 더 깊어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에서 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어요. 현수. 세월이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조금 더 낮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마주 앉아 말을 나누는 동안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랑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 그의 딸의 전화, 그 모든 시선이 나를 다시 과거로 끌고 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누굴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이 사람이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내가 또 도망가진 않을까? 그래서 떠났어요. 이번엔 말없이 가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결과였어요. 대구로 돌아온 뒤 나는 현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해요라고 시작되는.
나 아직 당신을 그리워해요로 끝나는 편지들. 현수는 답장을 줬어요. 서툴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말들이었죠. 그 편지들을 책상에 모아놓고 있다 보면 문득문득 웃음이 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게 이토록 위로가 되는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그는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지.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과 함께 늙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나 자신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어요. 사랑은 늘 운명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타이밍이 어긋나고 상처를 동반하고 기다림 끝에 아주 조용히 다시 피어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사랑이 왔을 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 해보고 떠나보내는 사랑이 가장 아픕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 사랑을 지나쳤다면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시 만날 준비를 스스로 해내는 법이니까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걸. 현수는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 가득한 날들 되세요. 이모가 그러는데 마을에 관해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있다며. 이혼하더니 이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조시했네? 민정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란 참 묘하지요. 지나간 줄 알았던 계절이 어느 날 문득 다시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녀와의 봄날이 그렇게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을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현수, 62세.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늘 분주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다. 두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부부로 살아냈다. 그렇게 살아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결혼 생활 32년 그리고 이혼. 그는 이제 혼자다.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의 삶으로 떠났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는 어렵다. 집 마당 한편에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까? 1979년 봄. 그는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그녀는 같은 학과 1학년. 정희는 첫눈에 사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었다. 잔잔한 눈매, 조용한 말투, 그리고 시를 쓰던 손끝. 현수는 그 해벚꽃이 필 무렵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시간, 함께 자전거 타던 강변길, 학교 앞 카페에서 나누던 차 한 잔. 그 시절 세상은 단순했고 사랑은 곧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장남이 아니고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기에 결국 정희는 울면서도 떠났다. 편지도 전화도 없이. 마지막 인사는 도서관 책상 위에 남긴 종이 한 장이었다. 현수야, 미안해. 나 이기적이지, 그치? 그래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꼭 행복해야 해. 현재 40년 후. 현수는 요즘 마을회관에 자주 나간다. 몸도 풀 겸 가끔 마을 사람들과 바둑도 두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전입 온 주민 환영회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김현수 맞지?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녀였다. 이정희.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40년이란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다. 이 동네가 고향이었어? 응. 친정집이 여기 있었지.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왔어. 서로를 바라보며 둘은 순간 말을 잊었다.
어떤 감정은 시간에 묻혀도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더 선명해진다. 그날 이후 현수는 괜히 마을회관에 자주 나가게 되었다. 정희도 자주 들렀다. 함께 마시는 커피,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길거리. 작은 인연들이 쌓여 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꾸 경계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이 사람한테 또 상처 주면 어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의 상처, 가족과의 거리감, 무너졌던 자존감.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는 두려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때로 지나간 시간 속에 마음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날 마을회관에서 마주친 눈빛은 그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처음처럼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마음엔 상처가 많았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날들도 수북했으니까요. 정희와의 만남 이후 현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해졌다. 별것도 아닌 장날 약속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옷 하나를 입는 데에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게 되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상처가 있었다. 남편 아프게 떠났어. 암이었거든. 내가 간병하던 마지막 1년은 참 고통스러웠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그랬어. 현수는 묵묵히 들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눈동자에서 더 많이 읽힌다.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허전함, 그리고 어쩌면 다시 피워보려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딸 민정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왜 자꾸 전화 안 받아? 그리고 그 동네 아주머니는 뭐야? 뭐가? 이모가 그러는데 마을회관에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있다며. 이혼하더니 이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조시했네?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민정의 목소리엔 선명한 비난이 묻어 있었다. 민정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과는 그냥 그냥? 그냥 뭐? 엄만 아빠 때문에 아직도 약해지고 사는 거 알아? 나도 아빠한테 진짜 실망했어. 뚝. 전화를 끄는 민정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5년 전 그들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현수는 직장에 치였고 아내는 집안일과 시댁살이에 지쳐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는 말릴 힘도 없었다. 그렇게 혼자 남겨졌고 딸과 아들은 대부분 어머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가 그동안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서울에서 딸 민정이 갑자기 내려왔다. 말도 없이 집 앞에 선 그녀는 얼굴부터 굳어 있었다.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현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였다. 민정은 앉자마자 묻지도 않고 쏟아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랑 다시 만나? 그런 거 체면 안 서는 거 몰라? 엄마 알면 또 병나. 나도 너무 속상해. 현수는 침묵했다. 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민정아, 나라고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우린 예전에 예전에 뭐? 첫사랑? 아빠는 그렇게 감정 따라 사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가족 힘들게 해놓고 이젠 혼자 편해지겠다고? 민정의 말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서 현수를 바라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 얘기만 나오면 숨을 가쁘게 쉬어. 나도 이제 결혼할 사람 있는데 이러면 나까지 얼굴 못 들고 살아.
그 말에 현수는 눈을 감았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며칠 사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김현수. 그 여자랑 저녁마다 같이 다닌다더라.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여편네한테 정신 팔렸대. 정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지침이 묻어났다. 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정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동네 사람들 오지랖이지. 현수야, 우린 지금 그냥 늦은 친구면 안 될까? 더 이상 말 만들어질 일 없게 서로 선 그으면서.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상식적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자신은 도리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랑도 조심해야 하는 걸까? 왜 이 감정이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 그로부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이 있었다. 현수의 전처가 갑자기 마당에 들어섰다. 당신 정신 있는 거야? 그녀는 노련하고도 냉정한 말투로 시작했다. 민정이 밤마다 울어. 아빠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다고. 그 여자가 누군 줄 알아? 옛날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잖아. 결국 다 계획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 우연은 인연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평생 가족보다 감정 앞세우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랑 잘해봐. 하지만 알아도 민정이 결혼 시 당신 자리 없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조차 그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마디, 그리고 피곤한 눈빛. 그 모든 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듯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앉아있지요. 며칠 후 정희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 전처럼 마을회관에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다. 불안해진 현수가 용기 내어 그녀의 집 앞까지 갔을 때 정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현수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왜? 무슨 일이야? 내 딸 나한테 전화했어. 이 나이에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진 않아. 현수는 멍해졌다. 민정이었다. 정이야, 난 진심이야. 너랑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야. 정희는 눈을 피했다. 진심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너는 내 과거에 묶여 있어? 딸 눈치 보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날 밤 현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비가 왔다. 가만히 앉아 젖은 신발을 그대로 둔 채 그는 생각했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온 거지? 무언가를 원해도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버릇. 내가 날 잃은 건 정이가 떠난 그날부터였던가.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그는 흐느꼈다. 마치 늦게 찾아온 사춘기처럼 이 나이에 처음으로 어른답지 않게 울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다. 그 정희 씨 말야 대구로 이사 간댄다. 이 동네 좀 피곤한가 보지.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의를 다시 잃은 건 너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기 자신을 평생 외면해온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듯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앉아있지요. 정의가 떠난 뒤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더 어지러웠다. 딸 민정의 눈물, 전처의 비난, 마을 사람들의 뒷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밥도 거르고 마당에 잡초만 뽑았다. 그 작은 풀잎들 사이로 자꾸 생각이 흘렀다. 내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긴 했을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결국 다 떠나보냈잖아. 정의는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날 그리워한 건 아닐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고요는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그는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바랬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 시집은 대학 시절 정희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녀가 손글씨로 적어준 구절이 있었다. 당신이 없는 풍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낯설다. 현수는 그 구절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와 함께였던 순수한 나 자신을 그리워했던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는 그 시절엔 더 따뜻했고 더 솔직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 지금도 어디 남아있긴 할까? 며칠 후 현수는 용기 내어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처음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전화에야 받았다. 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뭐가 미안한데? 그동안 난 그냥 내 역할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등한시했지. 자네 고생시킨 거 늦게나마 인정한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고맙다. 그 짧은 통화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현수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던 무언가가 조금은 녹는 느낌을 받았다. 민정에게는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다. 민정아, 아빠가 그날 너한테 화내지 않은 건 너무 미안했기에 때문이야. 내 엄마와의 결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너와 내 동생이 있기에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정이라는 사람은 아빠가 오래전에 가슴에 묻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아빠는 처음으로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 정말 미안하다.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땐 연락해. 그게 아무리 늦더라도 아빠는 기다릴게.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던 자리. 이장님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김 선생, 요새는 혼자 다니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눈치를 주자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내 첫사랑이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내가 용기가 부족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뻔한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뭐. 그날 이후 뒷말은 조금씩 사라졌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법이었다. 정희는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화분에 물 주며 속으로 말했다. 정이야, 고맙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억을 꺼내줘서 어디에 있든 너도 나처럼 괜찮아지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은 깨달음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기억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지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 조금씩 말 대신 눈빛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이지요.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현수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내니는 민정. 아빠, 편지 잘 읽었어요. 사실 읽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내 인생에서 멀어진 것 같아 서운했는데 그건 내가 스스로 닫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랑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아빠, 나 결혼식 아빠 꼭 와줘요. 드레스 피팅하는 날 같이 가줄래요? 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이 뜨거웠다. 마치 세상이 조금 따뜻해진 것처럼. 며칠 후 현수는 오랜만에 서울행 버스를 탔다. 민정은 압구정의 드레스숍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너무 어색하게 입고 온 거 아니야? 셔츠라도 하나 새로 사지. 이게 아빠의 서울 룩이다. 둘은 웃었고 그렇게 서먹했던 공기는 사라졌다. 피팅룸에서 민정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현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민정아, 정말 예쁘다. 딸은 천천히 걸어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 이제 아버지의 손 잡고 입장할래?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맞는 모습인 것 같아. 그 말에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삶은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연결된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현수야, 나야. 정희.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서울에 일 있어서 잠깐 왔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볼래? 그날 저녁 그들은 서울 남산 자락 아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정희는 조금 야위어 있었고 눈가엔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때는 미안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어. 사람들 말보다 내 마음이 더 겁났던 거야. 현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랬다는 걸 나도 요즘 들어서야 이해했어. 나 자신을 돌아보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 필요한 일인지 알겠더라. 정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번엔 천천히 걸어볼까? 말보단 봄 햇살처럼 느긋하게. 현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세상에 늦은 사랑이란 없다. 단지 그 사랑을 감당할 마음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 후로 현수는 삶의 속도를 조금 바꿨다.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건강체조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정희와는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 오늘은 국화가 활짝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란색 내 마음 같아요. 정희. 텃밭에 상추가 제법 자랐어. 언젠가 둘이 함께 따서 고기 싸먹자. 현수. 디지털 시대에 느린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치 옛날 흑백 영화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결혼식 날 민정은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 사이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정이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정이 말했다. 아빠, 정희 이모 참 따뜻한 분 같더라. 나는 이제 이해해. 아빠도 사랑할 자격 있어. 그 말에 현수는 마음 깊이 울컥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이 이해받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아닌 마음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서로를 이해했는지에 따라 그 거리는 좁혀지지요. 잃었던 관계도, 흐릿했던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 만든 기적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도 결국은 모두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2025년 봄, 김현수는 매일 아침 작은 흰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딸 민정의 권유였다. 아빠, 글 써봐. 아빠 인생 그냥 묻히긴 아깝잖아. 우리 세대에 필요한 건 그런 진짜 이야기야.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 펜을 올리는 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이랬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빛나진 않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는 글을 쓰며 과거를 마주했다.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 자식들에게 미쳐주지 못한 시간들, 사랑 앞에서 늘 한 발 물러섰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후회를 다르게 정의한다.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다.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믿어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았다. 정희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지 않았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때때로 대구로 때로는 안동으로 번갈아 찾아갔다. 그들은 재혼 같은 단어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꼭 종이가 있어야 가족인가요? 그냥 이 나이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제 그들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시간을 함께 감탄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정희가 쓴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의 시간은 빠르지 않지만 아주 정직하게 흘러요. 그래서 그게 참 따뜻해요. 현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붙잡았다. 이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수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살았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존심에 묶여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럼 없이 이웃에게 인사하고 작은 모임에서 커피를 타기도 한다.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어이구, 김 선생 오랜만에 웃는 거 보니까 보기 좋소. 이제야 그는 안다. 세월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백이라는 것을. 바쁘게 살던 시절엔 느낄 수 없던 온도. 이제 그 온도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현수는 딸의 부탁으로 젊은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신문사 칼럼에 기고하게 됐다. 그는 고민 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나는 당신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고 더 많은 후회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끝에 내가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건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할 때 가장 단단해지고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말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주세요.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가을,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현수의 마당. 그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다. 정희가 천천히 다가온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번외편 정의의 이야기. 살면서 몇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 냈다면, 하지만 그 모든 만약은 세월 앞에 그냥 조용히 접어두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가 잊은 줄 알았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 봄날의 사람. 20살. 나는 늘 글을 쓰고 싶었어요. 책과 가까이 살고 싶고 조용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원했죠. 그리고 그때 현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내 글을 읽어줬고 가끔은 다정하게 조언도 했고 무엇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반대했죠. 집안도 안 되고 장남도 아니고 미래도 불안하다면서. 나는 결국 그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현수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봄을 하나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았죠. 결혼은 묻어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자식들도 잘 컸고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삶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엔 늘 어딘가 덜 채워진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고 떠났을 때 그 자리는 더 깊어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에서 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어요. 현수. 세월이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조금 더 낮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마주 앉아 말을 나누는 동안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랑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 그의 딸의 전화, 그 모든 시선이 나를 다시 과거로 끌고 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누굴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이 사람이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내가 또 도망가진 않을까? 그래서 떠났어요. 이번엔 말없이 가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결과였어요. 대구로 돌아온 뒤 나는 현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해요라고 시작되는 나 아직 당신을 그리워해요로 끝나는 편지들. 현수는 답장을 줬어요. 서툴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말들이었죠. 그 편지들을 책상에 모아놓고 있다 보면 문득문득 웃음이 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게 이토록 위로가 되는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그는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지.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과 함께 늙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나 자신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어요. 사랑은 늘 운명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타이밍이 어긋나고 상처를 동반하고 기다림 끝에 아주 조용히 다시 피어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사랑이 왔을 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 해보고 떠나보내는 사랑이 가장 아픕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 사랑을 지나쳤다면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시 만날 준비를 스스로 해내는 법이니까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걸. 현수는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 가득한 날들 되세요.